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요즘 시계 트렌드는 뭐라 할까요? 새로운 디자인보다 복각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사회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디자인의 경향은 과거의 향수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왜 이미 지나간 모델과 복각 제품을 찾는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계는 바로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복각에 대한 갈증, 과거 제품에 대한 재조명 같은 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 시계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소한 밀리터리 시계였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높게 평가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중고가는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리 비싸지 않은 30에서 40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밀리터리 시계 붐으로 10만원 정도는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계도 우리 몸처럼 나이 들 텐데 가치는 올랐네요. 시청자분들과 저도 시간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시계 같은 사람이 돼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해밀턴 972 하나비는 어떻게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이 찾는 것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다들 찬사를 하는 걸까요? 바로 해밀턴의 마크 11, 라프 6B 슬러시 346를 잇는 제품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마크 11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파일럿 시계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리고 마크 11을 떠올릴 때 IWC와 JLC 제품을 떠올릴 겁니다. 당연 그 두 가지 브랜드의 시계 가격은 하늘보다도 위에 있고 그 위대함은 알리에서 파는 카피 제품마저 품절을 만들어냅니다. 마크 11에 대한 디자인적 갈망이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절대적인 근본 시계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그만큼 IWC가 파일럿 시계에서 갖는 위치는 그 어떤 브랜드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독보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밀턴 또한 6B 사양을 가진 흔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해밀턴 마크 11으로 불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6B 910 1000입니다. 이 넘버링 시계는 3200개밖에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개수로만 따지면 9000개 발매된 IWC보다 더 희귀하죠. 케이스 크기는 마크 11의 기본 사양인 직경 36mm에 러그 넓이 18mm로 동일합니다. 해밀턴의 마크 11이자 6B인 만큼 다른 마크들처럼 영국 정부를 위해 만들어졌고 라프에 필요한 사양과 기능을 갖췄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영국 공군에 납품하였습니다. 972 하나비는 그런 해밀턴 마크 11의 헤리티지를 잇는 제품이다 보니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 조금 지루하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크 11을 흔히 라프 6B 슬러시 346라 부르는데 단어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라프는 영국 왕립 공군에 지급된 제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6B는 영국 공군 코드 넘버이고 346는 이 사양에 대한 시계 고유 코드입니다. 즉 6B/346는 1년 번호가 아닌 레퍼런스 넘버이며 영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계 사양으로서 우주 항해 목적에 매우 적합한 시계를 뜻합니다. 그러니 6B/346는 마크 11이고 마크 11이란 IWC 레퍼런스가 아닌 밀리터리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 그 마크 11의 필수적인 사양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매트한 블랙 다이얼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야광 성분으로 덮인 4개의 주요 인덱스를 제외하고 흰색 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36시간 파워 리저브와 1일 정확도가 -4 플러스 4초를 초과하지 않는 고품질 스위스 무브먼트의 글루시더 밸런스, 리바록스 헤어스프링, 중앙 초침 및 동기화를 위한 스탑 세컨즈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는 최대 20피트까지 방수 가능해야 하며 페라데이 케이지를 사용한 자기차 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유리는 압력 변화로 인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브로드 에로우라 부르는 폐호는 뭘까요? 바로 영국 국방부를 위해 생산, 지급되었으며 영국의 자산임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T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트리튬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972B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죠. 우선 케이스 사이즈를 볼까요? 직경은 마크 11과 같은 36mm입니다. 기원이 되는 우리가 흔히 근본이라 부르는 최초의 모델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저처럼 일반적인 동양인 손목 사이즈에서도 조금 작게 보일 수는 있는데 매우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손목 정중앙에 정확히 들어오면서 유선형으로 아주 살짝 길게 빠진 러그 디자인으로 인해 사이즈 직경에서 오는 작은 시계란 느낌이 약간은 완화됩니다. 럭투럭이 45mm인데 마크 11의 럭투럭은 대략 46mm 정도이며 유사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럭투럭 40mm에서 45mm 정도면 작은 시계의 럭투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시계 사이즈가 커져 왔다 보니 지금은 작은 사이즈가 귀하네요. 그래도 지금 카키필드 사이즈를 보면 현 시대 트렌드와 과거 사이즈를 잘 믹스했다고 봐요. 38mm 카키필드, 요즘 출시되는 시계 중 이 정도면 작은 축에 속하죠. 그런데 36mm는 더 작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흔히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밖에요. 다음으로는 무브먼트를 볼까요? 무브먼트는 에타 2824-2입니다. 사실 수식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기본이죠. 외국에서도 워크홀스, 일꾼 정도로 불립니다. 그만큼 입증됐으니 수리 정비에 용이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2824 뒤에 다시 둘은 세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2세대를 뜻합니다. 1982년도에 2세대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많은 시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1990년도에서 1995년도까지 생산된 시계다 보니 어찌 보면 당시에 태어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식 무브먼트를 넣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보죠. 어디 해밀턴 마크 11과 비교해볼까요? 972B는 데이트 윈도우와 24아워 이너 마커 두 가지가 생겼고 그리고 트리튬, 브로드 에로우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디테일과 폰트, 라인들이 매우 비슷합니다. 글라스는 미네랄이며 살짝 올라온 돔 형태를 지닙니다. 베젤은 스무스 형태로 폴리싱 되어 있으며 미드 케이스는 브러쉬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 부분은 상당히 좁습니다. 또한 크라운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군용식의 대부분이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하는 상황 혹은 직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보니 크라운이 과장되게 표현되는데 972B는 만지기도 좋고 시계와 밸런스도 있어 보이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엔 고대 문자 스타일의 H를 양각 표시해뒀습니다. 정말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 타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글라스에 기스가 많고 무반사 코팅이 안 돼 있다 보니 온전히 다이얼 느낌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뚫고 글로시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글라스만 더 괜찮았다면 훨씬 촉촉한 느낌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72B는 해밀턴이라는 헤리티지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우수한 브랜드, 에타 2824-2이라는 최고의 신뢰성을 가진 무브먼트,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없어서 못 사는 마크 11의 훌륭한 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alentine, my God, don't we look good together?
my mind. Yeah, let's fall